척추 전방 전이증은 크게 알면서 먼저 얻었던 유전적으로 얻거나 뭐 어떤 게든 하여간 얻었던 타입하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분류하면 너무 복잡한데 외래에서 보면 그냥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보기 제일 편하거든. 어릴 때 얻었던 그런 유전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의한 전방 전이증은 사실 분리형 전방 전이증, 나중에 이야기하는 분리증과 연관이 있거든요. 분리증이 있으면서 이제 척추가 여기가 약해요. 여기 약해, 잘 깨져요. 내가 이게 환자한테 표시가 난다고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놨지? 여기가 잘 깨져. 여기가 다치는 게 분리증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분리가 돼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지. 얘는 그대로 뒤에 있고 얘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척추의 배열이 안 맞고 이렇게 빠지는 게 전방 전이증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몇 퍼센트가 어긋났냐, 여기 기준을 여기 딱 나눠서 반을 나눠서 25%, 75%, 100% 중에 이 뒤쪽 라인이 여기서 얼마나 어긋났냐에 따라서 나뉘는 건 메이딩 그레이드라고 그러거든. 메이딩 그레이드. 메이딩 그레이드 1, 2, 3, 4 나눠가지고 1단계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신경 증상이 잘 생기니까 그때는 수술하기도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았던 분리증하고 연관된 전방 전이증이 있고, 나이 들면서 여기 뒤쪽의 관절이 망가지면서 살짝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많이 어긋나진 않고 조금 어긋나는데, 그 조금 어긋나기까지 뒤쪽 관절이나 인대나 신경이 다 망가지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거를 퇴행성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퇴행성 전방 전이증은 사실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25%까지 어긋나면 거의 수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척추가 자라면서 신경이 있고 뼈가 있고 이렇게 디스크가 있잖아요. 혈관이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혈관이 이걸 세그멘탈 아트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죽어요. 여기는 허혈 조직이라.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세포 자멸사. 여기는 혈관이 안 들어오니까 디스크로 바뀌고, 여기는 뼈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위아래가 붙어요. 이 붙는 과정 안에서 제대로 안 붙으면 분리증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척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생길 때 이 안에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수도관처럼 이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가 관이 끄덕 어긋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물이 새잖아. 여기서 물이 막혀서 제대로 이쪽으로 물이 안 흘러갈 거 아니에요. 신경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여기서 신호가 샌다고. 그럼 여기 신호 새는 데서 신경이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긋난 걸 맞춰주지 않으면은 계속 아프게 돼 있어요. 치료는 결국 얘를 맞춰줘야 된다. 얘를 맞춰주지 않으면 계속 아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술하기 전까지는 약하고 물리치료 이렇게 하고 뭐 주사 치료 정도 할 수 있고, 많이 안 어긋났는데 신경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시술해 볼 수 있겠죠. 시술해서 잘 넘어가면 끌고 가다가 많이 어긋나면 그때 수술하면 돼요. 엄마 뱃속에서 척추가 생길 때 골화 중심이라고 있어요. 골화 중심. 골화 중심이 뭐냐면, 이거 안 빠지나?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척추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횡돌기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극돌기 쪽에 하나 있어서 이게 하나씩 있어서 얘가 먼저 붙고, 얘도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뼈가 자라 들어오고, 여기서도 뼈가 쭉 자라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 만날 때쯤 돼서 여기가 붙이다가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붙어오다가 안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분리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선천성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여기가 되게 약하거든. 되게 약해요. 여기가 또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 잘 부딪히는 쪽이라, 스트레스가 모이는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가 골절이 되면 뼈가 보통 부러지면 붙잖아. 근데 여기는 뼈가 판때기 뼈예요. 판상뼈라는데, 이 판상뼈가 부러지면 잘 안 붙어.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이게 깨지고 나면 여기다 스크류를 박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요새는 그 수술 잘 안 해요.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건들건들하니까 분리증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증이 생기면 결국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분리증하고 전방전이증은 이게 나눠서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전방전이증 큰 카테고리 안에 분리증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 분리증은 전방전이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알기 쉬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관절이 50% 이상 빠지는 게 탈구라고. 그러니까 50%는 안 빠졌지만 25%면 뭐야? 아탈구. 아탈구로 보면 되죠. 근데 아탈구 자체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탈구가 되면서 여기 신경이 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눌리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다리가 저리거나 뭐 엉덩이가 아프거나 허벅지가 아프거나.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 근데 그 질병이 어릴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치료 방법이 다 다르거든. 왜냐하면 10대를 잡아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10대를 수술하는 몇 가지 의학적 적응증이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수술해야 돼. 그걸 아니고 조금 분리증이 한 5%, 그러니까 전방전이증이 5% 있는데 이거는 수술하자. 이거는 아닌 거고, 이 사람이 살면서 25%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수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80대가 왔어. 5% 정도 어긋나 있어요. 근데 다리가 약간 저리 돼. 그렇다고 수술하진 않거든. 5분도 못 걷고 계속 아프다. 그 증상이 중하다. 그럼 수술해야죠.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문서나 이런 거 찾아보고 판단하기엔 너무 지식이 복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그래서 주위에 척추를 전공한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